그러면 이게 20억짜리 사든 네. 30억짜리 사든 네. 뭐든지 상관없고 생애 최초면 그냥 그쵸. 무조건 200만 원 깎아준다. 네, 최대. 맞습니다. 다음으로 그 취득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우선은 지금 뭐 기존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도 감면을 해주는 게 있지만 생애 최초 네. 취득세 감면 있잖아요. 이게 옛날에도 있긴 있었는데 좀 달라졌나요? 좀 달라졌습니다. 네. 이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사람, 네. 그 사람한테 취득세를 깎아줄게라는 규정은 원래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요건들이 좀 복잡했습니다. 우선 소득 요건이 있어요. 항상 이 소득 요건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줘요. 네. 그 3,500, 3,500 이 이하가 돼야 되고 네. 수도권은 4억, 비수도권은 3억 이하의 집을 살 때만 해줍니다. 그랬구나. 네. 네. 그러니까 대상이 굉장히 작겠죠. 네. 그리고 전체를 감면해 주는 게 아니라 주택 가격이 1.5억 이하 시에는 100% 감면. 네. 그리고 1.5억 초과되면 50% 감면이었어요. 근데 요거는 사실상 안 깎아주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왜냐면 그쵸. 연봉 7천이신 분이 1억 5천 이하짜리 집 원룸을 살 일이 별로 없는데 사실. 예. 그리고 1억 초과를 해도 50%인데 또 4억 이하니까 좀 안 맞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 혜택을 최대로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수도권에 4억짜리 집을 네. 사면 취득세가 1%예요. 네. 그러면 400만 원이죠. 400만 원. 거기에 50%가 감면되니까 아.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었어요. 그래서 200만 원이었는데. 네. 네. 그런데 이제 요번에는 생애 최초로 집을 사기만 하면은 네. 소득도 묻지 않겠다. 음. 주택 가격도 묻지 않겠다. 네. 대신에 한도는 200이다. 한도는 200이다. 이렇게 지금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은 취득세 때문에 사실 집을 못 사는 무주택자분들은 많지는 않은데 네. 그래도 어쨌든 확실하게 할인을 해주니까 아까 그 양도세는 좀 팔아라고 이거는 살 때 중개비 정도는 빼줄게. 약간 네. 이런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약간은. 네. 그러니까 아예 주택을 처음 사보시는 네. 분들 그런 분들 집 살 때 네. 200만 원 줄게. 커튼도 약간 좀 이런 달고 느낌. 네. 싱크대 바꾸고 이런 거 좀 하라. 네. 세금 감면이라는 거는 뭐 누구나 다 받는 거니까 네. 나쁠 건 없네요. 어쨌든. 나쁠 건 없죠. 그리고 이제 주택을 처음 사시는 분들이 또 네. 이런 거에 또 민감합니다. 아, 그럴 수 있죠. 네. 이거, 200만 원 혜택? 이거 생돈 나가는 것 같거든. 네. 네. 사볼까? 그러면 이게 20억짜리 사든 네. 30억짜리 사든 네. 뭐든지 상관없고 생애 최초면 그냥 그쵸. 무조건 200만 원 깎아준다. 네, 최대. 맞습니다. 반대로 2억 이상짜리를 사면은 최대로 다 한도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요거는 좋은 거네요. 좋은 거죠. 그리고 일시적 2주택 얘기도 좀 네. 얘기를 해보면 이 일시적인 2주택자들, 그러니까 어쨌거나 2주택이죠. 그렇죠. 2주택자부터는 이제 지금 취득세가 중과세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취득세율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지금 현행 취득세는 지역 따라 조금 다릅니다. 조정 대상 지역과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나눠서 네. 조정 대상 지역에서 첫 번째 집을 살 때는 당연히 이제 중과세가 없어요. 네. 1에서 3%. 네. 뭐 6억 이하의 프로에서 6억에서 9억 사이 1에서 3% 이렇게 비스듬하게 네. 올라가고요. 9억 넘어가면 3%인데 조정 지역에서 만약에 두 번째 집을 산다. 그러면은 8% 취득세를 내야 돼요. 8%.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12%, 네. 네 번째 이상은 계속 12%. 네. 근데 비조정 지역은 한 채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조정 지역은 두 번째 집을 살 때도 중과세 없이 1에서 3%를 적용해주고요. 세 번째 집이 8%, 네 번째 집부터 12%입니다. 네.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집을 두 채를 산다. 조정 지역 한 채, 비조정 지역 한 채를 산다. 그랬을 때는 취득 순서에 따라서 이 취득세가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케이스 1처럼 네. 조정 지역을 먼저 집을 한 채 사고 이거 먼저 사고. 예, 그다음 비조정 지역을 살 때는 둘 다 취득세가 중과세가 안 됩니다. 네네. 그래서 6억짜리 기준으로 660만 원만 내면 되는데 네. 반대로 샀다. 그러면 비조정은 취득세 중과세 없지만 네. 조정 지역 살 때는 8%를 얻어맞게 돼요. 5천만 원을 세금을 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뭐 엄청난 타격을 받겠죠. 그러겠죠. 자, 요런 경우에 네. 일시적인 2주택자라면 네. 취득세 중과세를 안 시킬게 라고 하는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있어요. 네. 자, 이게 이제 케이스별로 이렇게 갈립니다. 음. 기존 집도 조정 지역, 네. 새로운 집도 조정 지역이에요. 네. 둘 다 서울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냥. 네. 그러면은 원래는 1년 안에 기존 집 팔아야 취득세 중과세를 안 물리게 돼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5월 10일부터 이제 2년으로 이걸 연장을 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2년 안에 팔면은 취득세 1에서 3%만 낼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케이스는 기존 집이 비조정 지역, 새로운 집이 조정 지역이에요. 네.
이 경우에는 2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원래가. 예, 원래가. 네. 그래서 3년 안에 팔면 돼요. 네. 저는 많이 헷갈리시는 게 세 번째 조정지역 집이 있는 사람이 비조정지역을 샀다. 네. 이건 몇 년 안에 팔아야 되냐. 방금 배웠죠. 네. 이거는 괜찮다. 요거는 원래 중과세가 안 되니까 네. 2주택 안 팔아도 기준은? 상관없다. 순서가 중요하다. 네. 네. 자, 근데 이게 그 실제로 내가 만약에 조정지역에 두 번째 집을 사게 되면은 네. 1에서 3%만 내냐 아니면 8%만 내냐 이거를 보통 법무사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네. 살 때부터 너 혹시 2년 안에 팔 거니? 뭐 3년 안에 팔 거니? 이렇게 네. 물어보고 네. 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1에서 3%만 중과세 안 매겨요. 아. 네. 그렇게 취득세를 낸 다음에 네. 나중에 이제 사후 관리하는 개념이에요. 나중에 추징당하는 거군요. 그렇죠. 추가로. 2년 지났더니 안 팔았어 얘가 집을. 그러면 그때 너 원래 8% 냈어야 되는데 1%만 냈구나. 7% 더 내. 네. 거기다가 이제 가산세까지 물립니다. 가산세도 때리고. 가산세까지 네. 때리게 돼 있는 그런 규정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자료는 그 기존에도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던 것 같은데 여기는 바뀐 게 없나요? 네, 이 부분은 바뀐 게 없고요. 네. 기존에 이제 이런 취득세 중과세 제외주택 공시가격 1억이야. 이런 게 중과가 배제가 되다 보니까 네. 뭐 법인이나 다주택자들이 지방에 투자를 맞아요. 굉장히 많이 하셨죠. 네. 그리고 뭐 그거에 풍선 효과를 받은 게 또 오피스텔이고 오피스텔은 그렇죠, 그렇죠. 무조건 4.6% 취득세만 네. 내니까 다주택자들이 취득해도 중과세가 없고 뭐 그 외에 이제 뭐 입주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멸시되고 나면 토지로 네. 4.6% 취득세를 내니까 그리고 기존에도 건설업자들 집을 지으시는 빌라업자들 이런 분들한테 네. 좀 주택 공급을 어쨌거나 늘려야 되기 때문에 네. 취득세를 제외해주는 조항들이 있었어요. 멸실 조건이면. 예. 네. 우리가 나대지를 살 수도 있지만 빈 땅이 없잖아요. 네네. 뭐 서울에는 다 다가구나 단독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너가 주택 지으려고 땅을 사는데 그 위에 집이 있어? 음. 그거는 그냥 주택 취득세 일반. 중과세 안 때릴게. 네. 대신에 이제 요건이 있어야겠죠. 네. 일단 사업자 등록을 건설업으로 이제 네. 건설 사업자로 내거나 아니면 요 위에 1번은요. 네.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는 조금 요건이 복잡해요. 네. 저건 이제 뭐 전문 시공하시는 그런 자격증도 좀 들어가야 되고 네. 그래서 좀 어려운 거고 두 번째는 간단합니다. 신축 판매업으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돼요. 이런 분들은 땅을 사서 네. 1년 내에 그 위에 있는 집을 부시고 네. 3년 내에 지어서 분양하면 그러면은 취득세 중과세를 안 시킨다. 1년 안에 부셔야 되는군요. 네. 네. 사후 관리를 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되면 또 추징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뭐 이거는 뭐 일반적인 얘기는 좀 사실 아니긴 하니까 네. 대부분 이제 공시가격 1억 이하 위주로 많이들 투자하시고 막 오피스텔 가시고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그래도 회계사님이 보시기에 뭐 2주택 정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취득세 중과가 어쨌든 많이 배제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2년 안에만 팔면 되니까 네. 지주택을. 그리고 또 요새 약간 그 많이 또 활용하시는 게 그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취득세 감면해 주는 조항이 있어요. 네네네. 이거는 아무 집이나 해주는 건 아니고요. 네. 신규 분양받아서 등록을 하셔야 돼요. 네네네. 임대주택으로. 네네. 근데 신규 분양받는 게 지금은 임대주택 등록 자체가 아파트는 신규 등록이 안 아예 되니까. 막혔거든요. 네네. 그래서 신규 분양받는 빌라, 뭐 다세대 주택 이런 거 네네네. 있죠. 그런 거를 분양을 받아서 임대주택을 등록하시면은 취득세가 감면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100% 감면이 돼요. 네. 이제 뭐 200 넘으면 85%라 분양 15%는 내셔야 받으면 되는데. 네, 분양 받아서. 근데 이제 이걸 어디에다가 접목을 많이 시키냐? 네. 우리 재건축 재개발되는 그러니까 재개발 단지 그럼 초기, 빌라. 극초기 이런 데에 그 빌라 업자들이 들어가서 네. 쪼개기 분양하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샀을 때 네. 나는 다주택자야. 네. 그럼 원래는 12% 취득세를 내야 네. 되는데 거기에서 85%를 감면받는 거죠. 임대 등록하면. 네, 분양 받아가지고 거기서 임대 등록해놓고 사실상 재개발을 노리고 있는. 그렇죠. 버티기 들어가는. 네, 버티기 들어가는 그런 것들도 하시는 분들도 있었다.